자, 31페이지에 거기 포인트 7 이거부터 하면 되는 거 맞죠? 유닛 7. 자, 거기 보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동사와 문형이라고 해서 자, 동사의 우리말 의미 때문에 그 동사가 만드는 문형을 착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문형 하는 거는 문장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장의 형태,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다음에 뭐 목적어가 있는지 아니면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거기 보시면 SVO 문형 중에서 일부는 목적어가 을이 아니라 뭐뭐에게나 뭐뭐와 등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어 명사가 뭐 어떤 명사에게 또는 명사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치사를 목적어 앞에 덧붙이기 쉬움으로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동사와 목적어를 함께 묶어서 구로 외워둘 것을 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그 동사 뒤에 목적어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해서 동사의 의미나 규칙에 의한 게 아니고 각각의 동사들의 쓰임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뭐 규칙성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외워야 되니까 밑에 있는 단어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는 게 좀 좋은데, 첫 번째 거기 discuss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는 이게 논의하다라는 뜻인데, 왠지 이 논의하다 뒤에는 뭔가 주제와 관련된 또는 뭐뭐에 관해서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 게 about을 보통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answer도 마찬가지입니다. answer도 거기에 보면은 누구누구에게 답하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to를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enter 같은 경우는 별표 하나 치세요. enter는 지금 enter 다음에 into를 쓰고 지금 방에 들어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into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enter는 한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enter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어떤 명사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물리적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물리적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 거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굴 또는 집 또는 건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명사로 들어가야 enter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enter 다음에 into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 경우는요, 어떤 집단 또는 모임 또는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enter into는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가입하다 요런 뜻으로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적어놔 주세요. 자, 그래서 enter가 물리적 공간을 목적으로 두고 얘기할 때는 into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게 제일 대표적인 거죠. 사람들의 모임을 갖고 얘기하는 것들은 물리적 공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into를 써도 되고, 이럴 때 enter into는 보통 join과 같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입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ttend라고 하는 단어도 보통은 어디에 참석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왠지 어디에 하니까 전치사 at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approach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어디에 접근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to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ach 같은 경우 오른쪽 넘어갈게요. reach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지만 얘도 to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어떤 전치사 to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reach는 뭐랑 같은 거냐면은 arrive at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문제들은 이런 게 나왔어. reach 다음에 at이 맞느냐, arrive 다음에 at이 맞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이제 문제로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한 번쯤은 나왔기 때문에 reach는 at이 절대 안 들어가고요. arrive는 at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한 가지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맨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건 아파트 맨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언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언급을 하려면 언급하는 어떤 주제 같은 게 있을 건데 그걸 또 about을 넣지 않고 요것도 mention 다음에 his book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resemble 별표입니다. resemble은 일단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말인데 resemble이라는 단어 안에 뭐뭐와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semble 뒤에도 명사를 바로 쓰면 되는데 자, 이 resemble 같은 경우에 절대로 쓸 수 없는 문장 구조 쓸 수 없는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resemble를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진행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동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with 들어가는 거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resemble은 진행형으로 쓰게 되면 비동사 다음에 resembling 하는 말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수동태로 써서 비동사 다음에 resembled 이 말도 쓸 수가 없고요. 전치사 with가 같이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거. 꼭 이거는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할 때 뭐 자기소개로 뭐 가족소개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에 뭐 어떤 주제 질문 중에서 너는 누구와 닮았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I resemble my father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I am resembling my father 또는 뭐 I was resembled my father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해집니다. 특히 resemble은 그 자체가 그냥 닮아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형을 써버리게 되면요 약간 무슨 초고속 카메라처럼 따랑땅땅땅땅땅땅땅땅땅 얼굴이 갑자기 천천히 변신해가는 과정 이걸 비동사 다음에 리셈블링을 쓰는 거고요. 리셈블이 수동태가 돼버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야 미안하다. 연수의 아들이 연수를 안 닮았다라고 해서 성형외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저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러지 않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아니면 수동태로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별난 경우이기 때문에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with는 같이 쓰지 않는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rry 이거 이 학생들 나중에 뭐 결혼할 사람이 프로포즈 할 때 will you marry with me? 이러면 이런 무식한 놈 가버려 이렇게 해버려 그냥. 그리고 보통은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marry me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래서 marry with me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학생들도 나중에 프로포즈 할 때 will you marry with me?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marry도 with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uit 하는 말도요. 보통 suit 다음에 명사를 바로 쓰는 거지 이게 suit 다음에 with를 쓰지는 않습니다. 너 발 왜 그러냐? 부딪혔는데 뛰어난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인대 들어온 거. 알겠습니다. 뭔가 좀 추워 보이네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동사들 있잖아요. 뭐 discuss, answer, enter, 그 다음에 뭐 attend, approach 이런 것들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이면 이 전치사 쓸 수 있습니다. 명사로 쓰이면. 예를 들어서 approach라는 단어가 보통 접근하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접근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 반드시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대한 접근. 왜냐하면은 명사를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거는 접속사도 있지만 전치사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사로 쓰일 경우는 전치사 쓰임이 가능하다 하는 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번 바로 가볼게요. 자, 60번에 Analysts are discussing possible causes of their air crash 이렇게 들어갑니다. The air crash. 그러면 analyst 여기서 analyst 하는 말은 분석가들이고 그 다음에 all discussing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논의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논의 중이냐? 자, 여기 동사 체크하시고 여기에 지금 목적어 체크해 주세요. 요거는 수식어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에어 크래시 이걸 또 공기 사고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어는 비행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크래시 사고 또는 뭐 충돌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의 가능성 있는 원인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1번 해석 한번 불러봅시다. 박준혁이 산뜻하게 출발해 주있어. 2시간 동안 걸은 후에 우리는 마침내 해안에 도착했다.
네, 여기서는 지금 reach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죠. 이게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2시간 동안 걷고 난 후에죠. 걷고 난 후에 우리는 마침내 도착했다. 해안에 도착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안에 도착했더라.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62번. He answered my text message about an hour later 합니다. 연수 해석해라. 한 시간 후에 그는 내 문자에 답장했다. 뭐라고요? 한 시간 후에 그는 내 문자에 답장했다. 1시간 후에요. 네, 1시간 후인데 좀 정확하게 하시면 여기 about이 나왔죠? 대략 이 말까지 같이 넣어줘야 돼요. 알겠죠? 대략 1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는 내 문자 메시지에 답했다. 그동안 씹었다 이런 얘기죠. 나쁜 놈. 자, 근데 보세요. 아까 내가 말했던 이거예요. 명사로 쓰일 경우 선생님 answer가 이거 명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 on이 있어서. 알겠죠? on이 있으면 이건 명사로 쓴 겁니다. I didn't get an answer. 어떤 답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밤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nswer가 여기에서는 명사로 쓰였고 여기 answer는 ed라는 어떤 그 과거형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동사로 쓴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3번 김희연 씨. 그 직업은 컴퓨터 지식을 가진 누군가 어울 것이다. 네,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someone 다음에 with가 들어가고 요렇게 딱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with 하는 단어는 함께란 뜻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는 뭐뭇을 가진이란 말도 돼요. 뭐뭇을 가진. 뭐뭇을 가진. 그래서 컴퓨터 지식을 가진 누군가에게 the job, 그 일은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합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갈게요. 64페이지. 자, 64페이지는 일단 조금 내가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은 거기 아래의 동사들은 형태 의미가 비슷해서 문형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역시 어구로 외워두도록 한다. 또 외우도록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각 동사의 변화형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lie. like 하는 단어는 보통 이제 놓여 있다 또는 눕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놓여 있는 거고 주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 을를 쓰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lie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형용사인 채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dirty 하는 말이 더러운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lie to me 하면 여기서 lie는 거짓말하다가 돼버려요. 그리고 오른쪽에 줄 끄세요. 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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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d 요거. 이게 3단 변화 또는 4단 변화로 적용되는 거죠. 근데 위에 거는 lie, lay, lay는 이거는 높다나 놓여있다의 3단 변화 또는 4단 변화가 된다. 요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ie 말고 이제 lay로 들어가게 되면은 lay it on the floor 요렇게 얘기하는데 lay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lay는 일단 뜻이 뭐냐면은 뭐뭇을 놓다예요. 자, 내가 단어 뜻을 얘기해 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요렇게 뒤에 을을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lie처럼 뭐뭇이 있다 뭐 놓여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뭐뭇이 하게 되면 이거는 주어를 얘기하는 거고 뭐뭇을 하게 되면 이거는 목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lie는 뭐뭇이 놓여있다 하면 주어 다음에 lie를 쓰는 거고 뭐뭇을 놓다 하면은 lay 다음에 뒤에 명사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잘 봐놔야 되겠고. 자, 그래서 lay는 반드시 뭐뭇을 놓다 뒤에 목적어 명사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lay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사 목적어를 놓기는 놓는데 뒤에 뭐가 또 들어가냐 하면은 전치사 명사가 또 들어갑니다. 근데 야의 의미가 뭐냐면은 대부분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지훈아, 네 휴대폰 어디 있니? 하니까 선생님, 저는 제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아,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어디에 놨는데? 이 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지. 저는 제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그럼 뭐 그냥 가만히 놓았다 하는 말은 그냥 버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 명사 즉 장소를 나타내는 것까지 같이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lay 대신에 쓸 수 있는 노탁하는 대표적인 단어 뭐 있어? 불러봐. put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lace 요것도 하나 적어놔주세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글을 읽어 내려가게 되면 저런 put이나 아니면은 place나 아니면 하다못해 lay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장소 명사까지 같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명한 그 팝 그룹 중에서 웨스트라이프가 불렀던 노래 중에 I lay my love on you. Lay my love on you. 내 사랑을 네 위에다가 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땡기시면 들어보시고 아니시면 마시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rise하고 raise입니다. rise는 이것도 뭐뭐시 오르다예요. 주어가 올라간다 할 때. 여러분들 아마 문장들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할 때. 그러니까 태양 지가 그냥 떠오르는 거지 태양이 누구를 들어 올리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rise는 그냥 자동사로 쓰는 거고 raise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뭇을 들다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단어 뜻들 다 기억해 주세요. raise a hand, 그 다음 raise prices, 그 다음에 raise a child 다 뭐뭇을 들다, 오르다예요. 그러면 선생님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왜 아이를 기르다 해도 raise를 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요때 상황이 이런 겁니다. 나봐 이런 겁니다. 갓난아기가 있어. 그럼 갓난아기가 밥 달라고 울어. 아니면 지 똥 쌌다고 울어.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밥 먹어 하면서 누운 채서 바로 팍 먹입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들어가지고 우쭈쭈쭈쭈쭈쭈 이거예요 그냥. 이게 raise의 상태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 쓰는 말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raise 뜻 하나 더 적어주세요. raise는 또 무슨 뜻이냐면요. 의문을 제기하다. 의문을 제기하다. 그래서 question이 들어가게 되면 question 우리 질문하는 question이요. 그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의문을 제기하다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rise하고 raise는요. 진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억수로 중요해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때 rise는 자동사로 뭐뭇이 오르다. raise는 타동사로 뭐뭇을 올리다. 이렇게 내 몸동작까지도 그냥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4번 가볼게요. Dirt was lying thick upon the floor랍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lie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형용사 되다 이런 뜻으로 내가 해석하라 그랬죠. 아니면 형용사인 채로 있다. 그러면 dirt, 먼지가 두꺼운 채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 upon the floor에. 그러면은 바닥 위에 두껍게 놓여져 있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5번. 장민준 몇 번? 답 뭐예요? 나는 지난 밤에 잠을 못 잔 채로 있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답을 물어본 거지. 레이즈. 왼쪽 거요? 네. 오른쪽 거예요. 이유 말씀드릴게요. 자, lied였으면은 자, 그 아까 우리 봤던 3단 변화 있었지. 거기 4단 변화. 거기 lied 돼 있는 거에 뜻이 뭐라고 나와 있죠? 거짓말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답이었으면 나는 지난 밤에 깨어 있는 상태로 거짓말을 했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거짓말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하지. 자면서 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말하는 레이가 답이 됩니다. 이 레이가 지금 뭐냐면은 놓여 있다 하는 라이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3단 변화, 4단 변화는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그 뜻을 분명히 구분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채로, 지난밤에 깨어있는 채로 나는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6번 가볼게요. 자, 병차이 어느 게 답이고? 오른쪽요. 발음 좀 해보세요. 레이드. 그러면 여기서 레이드라는 단어가 답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단어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더가 붙어 있으면 이 단어는 무조건 명사락한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요. 이게 답이 얘인데 목적어가 뭔지 모르겠다, 명사가 뭔지 모르겠다 할 것 같으면 일단 더가 붙어 있으면 얘가 무슨 꼬라진지는 모르겠지만 100% 무조건 명사인 거라. 그러면 이 foundation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토대 또는 기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해석할 때 뭐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토대 기초를 놓았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의 과거형이야? 레이의 과거형이야. 뭐뭇을 놓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67번 연수 레이즈 뭐 때문에? 그냥 그냥이 어디 있어 이 사람아. 뒤에 핸드 있죠? 여기 핸드. 그래서 your hand. 그래서 please raise your hand 하는 거. 그래서 네 손을 들어주세요. 뭐 할 때 you need assistance 하게 되면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쨌든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원어민 쌤들이 한 번씩 얘기하죠.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뭐 who will answer me 그 다음에 뭐 raise your han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68번 박준혁이 네. 어느 게 답이고? 왼쪽이요. 발음해봐. 라이스. 네, rises 아시겠죠? 그래서 during one period 하니까 따뜻한 기간 동안에 glaciers melt and the sea level 그 다음에 rises 이렇게 들어갔어요. glacier 무슨 뜻이야? 아무나 불러. 빙하.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melt는 녹았다고. 그 다음에 sea level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면.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해수면은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9번 69번 그거 다행히 안 되지 또.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우리말로 뭐뭐 해주다라는 해석이 자연스럽지만 SVO 문형을 만들 수 없고 그 다음에 SVO 문형으로만 쓰이는 동사들도 주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단어들은요 지금 거기에 to가 들어가 있는데 이 to들은 전부 다 누구누구에게가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explain은 설명하다 또는 설명해주다. introduce는 보통 소개하다. 그 다음에 suggest나 propose는 보통 제안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바로 가볼게요. 자, 양지훈이 숙제 했다 할기는 해석 한번 시켜보자. 해봐. 70번이요. 네. 왜 긴장하고 왜 뭐 떨주고 그래요? 안 되겠다. 병사해라.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 경험 그리고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여기서 can introduce 하는 표현이 소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얘는 지금 구조가 to가 먼저 들어갔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칠판 봐. 원래대로라면 인마가 제일 뒤에 있어야 돼. 근데 왜 여기에 들어갔냐면은 이 목적어 지금 you people부터 시작해서 food까지가 단어 개수가 되게 많죠. 맞죠? 그 단어 개수가 많은 한 덩어리는 길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앞으로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71번 혜연이. 저는 우리에게 다른 생각들을 제안했다. 네, 우리에게 한 가지 다른 생각을 제안했다. 선생님 이것도 지금 different idea가 3개고 얘는 2개인데 왜 얘는 이렇게 뒤로 안 빠졌어요? 얼마 차이 안 나서요. 진짜 좀 과하게 많다 싶을 것 같으면 이렇게 지금 중간에 들어오면 되는 건데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으면 요 정도에서 끝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2에 이제 주어의 이해인데 자,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어를 얘기를 할 때요. 간단한 명사 단어를 가지고 주어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뭐 병찬 is sad, 뭐 민준 is happy, 뭐 혜연 likes 뭐 to eat 짬뽕 뭐 이런 식으로 앞에 하나의 명사만을 주어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뭐 하는 것은 이 말도 주어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하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몸에 해롭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뭔데?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몸에 해롭다. 오토바이가 주어는 아니겠죠. 항상 주어한다고 그러면 단어 한 단어만 찾으면 안 된다. 해석을 했을 때 뭐뭐는 하는 거 있잖아. 뭐뭐는 그렇게 끝나는 것들은 죄다 전체 주어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확장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현수빈이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몸에 해롭다. 그럼 이거 주어는 뭡니까? 그 아이 이름을 부르기가 싫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나? 자, 현수빈이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이게 전체 주어 덩어리예요. 알겠죠? 그게 전체 주어 덩어리고 그 다음에 해롭다 동사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머릿속에서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영어를 좀 사고를 좀 확장을 시켜야 돼요. 맨날 첫날 I am, you are, he is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확장을 좀 시켜가지고 더 길게 봐야 되는 그런 것들까지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에 대한 개념을 지금 내가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음 시간, 지금 내일입니다. 내일 내가 요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숙제는